지금부터는 다음 주 투자의 힌트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 투자의 힌트를 찾아보자라는 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보이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신상호 전문가의 참신한 시각을 여러분이 매주 좀 쫓아오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활 속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재밌는 소재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본명이세요? 저 본명이죠. 네, 근데 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름 바꾸면 잘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본명이 유창옥이라 합니다만 아주 아기 때 스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기업들도 뭐 개명을 하거나 얼굴을 바꾼다거나 또 뭐 우리도 개명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손아섭 선수예요. 저는 뭐 NC 팬은 아니었지만 뭐 롯데 있을 때 손아섭 선수의 본명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손광 뭐였나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섭으로 바뀌고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 교타자 중에 한 분이 한 선수로 돼서 지금 국가대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되니까 이런 것처럼 기업들도 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면 우리가 좀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좀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기업들은 어떨까?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그렇다면 주가에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니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름을 바꾼다, 얼굴을 바꾼다 이런 게 뭐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실 새롭게 뭔가 바꾸려는 의지로 이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그 의지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많이 이제 뉴스들 또 나와요. 또 항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뭐 6개월마다 이제 뉴스들이 단골로 나오는데 이름 바꾼 기업들이 주가가 잘 됐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보기와 다르게 좀 약간 스마트한 일을 해서 예전에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 자랑 같지만. 그러면 기업 이름 같은 것도 유심히 보셨겠네요. 네, 그럼 저는 뭐든지 제가 했던 거, 제가 이제 원래 주식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기업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 뭐 당연히 차트도 보고 분석도 하고 그러지만 회사 홈페이지 가서 이 기업은 어떻게 생겼지? 얼굴 보고 어떤 색깔을 쓰지? 그러면 그 대표의 성향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로고입니까? 로고나 심볼이죠. 토마토가 빨간색인 이유는 상큼한 우리 토마토 방송은 상큼한 수익 그리고 수익도 빨간색을 해야 되니까 이제 빨간색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에너지 기업 색깔을 보면 대부분 붉은색 계열이에요. 정보통신은 블루고. 그렇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예전에 또 그런 일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걸 이제 예전 직업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기업이 그 기업의 이름과 로고로 그동안 홍보해 왔던 게 있고 그거 버리기도 상당히 아까울 텐데 이걸 버리고 새로 바꾼다는 건 뭔가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안 바꾸고 얼굴만 살짝 바꾸고 이거를 하는 건 이제 CI 작업이라고 해갖고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제 그걸 바꾸는 건데 그러면서 비주얼 바꾸고 직원들의 뭐 MI, 마인드라든가 비헤이비어 이런 걸 바꿔가는 과정인데 업계 전문 용어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행동과 마인드를 바꿔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름을 아예 바꾸는 경우는 기업이 인수가 되거나 이건 이제 좋을 때죠.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로고 바꾸는 것보다 이름을 바꾸게 되면 큰 일이죠. 그렇죠. 큰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호 주식회사 거기서 상원 주식회사로 제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인수를 당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원 주식회사가 내가 매일 적자를 내. 근데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요즘에 뭐가 유행이지? 배터리가 유행이야? 상원 주식회사에서 상원 배터리로 바꾸면 나도 누가 보면 배터리를 파는 걸 줄 알겠지?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에는 그냥 건설만 붙여도 막 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건설 경기 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안 사셨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지만 닷컴만 붙으면 다 상한가입니다. 저 어릴 때 같은데요. 창호닷컴, 뭐 상원닷컴 하면 전부 상한가에 가고. 그렇죠. 예전에 뭐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그 회사 이름과 이 디자인을 했는데 골드뱅커닷컴으로 가니까 상장화 동시에 그 몇 배를 갖다가 뭐 물론 지금 상폐를 됐지만 이름 하나로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름을 바꾸는 회사들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뜻 설명 듣는 것보다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가장 핫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무슨 수산화나트륨, 리튬? 이러잖아요. 리튬. 네, 제가 또 그런 용어는 또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리튬 얘기만 붙으면 몇 배 가지 않아요?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잘 아실 거예요. 뒤에 이제 로고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이드로 리튬. 이게 이제 그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렇게 있어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원래는 프롬 서티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어반 리튬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같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로고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서체, 글씨꼴이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사업도 뭐 무슨 리튬을 우리나라 최초로 생산해냈다는 게 어젠가요? 그저께 나오면서 그냥 쭉 올랐는데 자, 일단 먼저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바이드로 리튬도 뭐 이름 이거 바뀌었던 거 원래 아닙니까? 코리아 S인가 그랬죠. 그때 전혀 상관없는 태풍 관련주로 출렁다리에 이 와이어 이런 걸 하는 건데 갑자기 이쪽하고 이제 뭐 합병이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가던 주가가 더 가게 된 거예요. 요즘에 이름 자꾸 바뀌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보존 제약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언제 바뀐 겁니까? 헬스케어가 바뀌었군요. 이 회사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3,000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럴 때 이제 이 회사는 분명히 지금 물론 여기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다음 달에 하는데 이제 참가를 한대요. 거기서 획기적인 뭔가를 내보내면 회사가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쪽은 좀 안 좋은 사례로 좀 가고 있는 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다 빨간불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에 리튬 관련 회사들은 새 사업을 하면서 더 시너지가 나니까 빨간불이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주가가 마구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너무 좋다 기회야 무작정 들어가선 안 되겠네요. 그럼요. 무작정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뭐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기에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MH 에탄올이라는 주식 지금은 이렇게 저점인데 이 회사도 예전에 이제 뭐 월봉으로 아예 길게 보겠습니다. 요때가 아마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10년 전. 지금 요거는 이제 차트고 뒤에 이제 그 로고가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MH 에탄올로 이름이 바뀐 게 원래는 무학주정이라는 회사였어요. 무학주정. 그러니까 저 경남 쪽에 있는 소주 회사 시원 만드는데 제가 술 좋아하니까 저 부산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제가. 그거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드님들이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보고 주정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주정에서 나오는 게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MH 에탄올로 바꾼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산업을 아예 바꿀 때. 근데 무학이라는 거는 뭐 형님이신지 이제 아직 존재하는 그 무학 그룹으로 됐고 여기는 MH인데 무학이잖아요. 그러니까 Make History. 이래서 MH로 이름을 간단하게 선진화, 이게 글로벌 스타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바꾸고 에탄올을 이제 붙이면서 에너지 회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정도 하지만 너무 잘 알죠. 제 코피 일하셨던 거 아니에요? 제 코피가 들어간. 그렇습니까? 제가 만든.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또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예라기보다 주의해야 될 예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아마 아픈 그 기억도 나올까봐 좀 그런데 에디슨 EV라고 아시죠? 그거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거의 한 40배 올랐을 거예요, 주가가. 그런데 그거 이름 바꿨어요? 지금 이제 뭘로 바꿨습니까? 그거 다 뭐
관련자 뭐 잡혀가신 분도 있고 조사받는 네. 분도 있고. 저는 그냥 그거 네. 어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안 좋아졌잖아요. 예. 지금 이제 KG가 쌍용을 인수하면서 네. 그래서 스마트 솔루션즈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와, 이렇게 네. 보세요. 저도 맨날 주식시장 보지만 한 번 이 관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안 좋은 과거를 네. 뒤로 하려고 할 때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거 체크해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창호 앵커랑 싸우고 이제 네.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헤어졌는데 나중에 또 봐야 돼. 네. 이름 바꾸고 오겠죠. 얼굴도 바꾸고. 다른 사람인 척. 네,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썬데이 투즈라고 애니팡 회사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회사도 네. 위메이드로 또 인수되면서 이제 이름이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네. 사업이 이제 인수가 되면서 하나의 좀 큰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네. 통일성 이걸 가지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 그냥 좀 더 도약을 하기 위한 경우 또 안 좋은 경우들도 있다는 거를 유념해 보면서 이름이 바꾸면 일단 수상한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넥스트비티랑 바이오리드스 저 경우도 약간 수상한 경우입니까? 네, 저기는 좀 수상하다기보다 예. 이름이 일단은 바뀌어서 BL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회사처럼 해서 이 보증 브랜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예,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를 제가 여기서 까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네. 우리가 찾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6개월마다 이게 공시가 되고 막 그래요. 올해 뭐 바뀐 회사가 어딘지. 그러면 한 66개가 바뀌었대요. 올해 상반기에. 올해만요? 네. 오, 상반기에. 많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대요. 예. 근데 부실 기업이 많답니다. 아. 확률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이 바뀌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외관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에 빗대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CI, 뭐 로고를 바꾼다든지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경우들만 봐도 여러분이 많이들 공감하실 만한 기업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코리아에서 뭐 하이드로 리튬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 많았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이름을 바꾼다. 물론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이런 무궁무진한 가능성, 긍정적인 면모만 우리가 뜯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금 아팠던 과거 또는 어떤 숨겨져 있던 재무적인 약간의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려볼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속내를 우리가 잘 뜯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로고 좀 더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회사,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 이런 거보다 네. 큰 회사를 한번 좀 보자면 네. 뭐 삼성이나 이제 뒤에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기아나 SK 지금 뭐 대표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아니 맞아요. 기아가 네. 그거 로고 바꿨잖아요. 네, 좀 바뀌었죠. 그리고 뭐 삼성, 뭐 이렇게 SK 이런 경우도 SK 같은 경우를 먼저 예를 드리자면 SK는 썬경이라고 읽혀요. 네. 영어로 예전에. 썬경. 그게 욕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선대 최종현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그때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뭐 우리나라 회사에서 했어요. 뭐 영국 회사라가 경합이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SK로 해서 지금은 나비로 바뀌었어요. 지금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승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이런 이미지를 바꾸면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도약을 하게 되고 예. 또 기아 같은 경우는 IMF 때 이 KIA 그런 게 좀 안 좋아서 지금 여기 원형 보이죠? 네. 저렇게 엠블럼 형태로 바뀌려고 했어요. 또 기아가 Kill It Action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뭐 안 좋은 의미래요. 네. 그런 게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당시에 IMF를 잘 극복했어요. 카니발이 네. 잘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또 현대차로 인수가 되면서 또 독립적인 또 브랜드처럼 이렇게 되고 브랜드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기아로. 아니, 저거 기아의 케이스를 보니까 저 언뜻 기억나는 게 그 로고 바꾸는 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것도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한 1년, 2년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 기아의 가운데 동그란 것도 제 코피가 네. 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분은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살아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그룹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삼성그룹은 세 가지 뭐 별이라고 해서 거의 아이덴티티들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 창업주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이 새로운 뉴 삼성을 한다 그래서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주식이나 이 기업을 몰라도 이건희 회장께서
1993년 네. 6월 13일인가 그래요. 와. 프랑크푸르트 선언한다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계기로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아, 그 네. 발언이 거기서 나온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로고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로고도 바꾸는 거지만 이 의식을 다 바꾸자, 기업의 체질을 바꾸자 하면서 혁신을 내라. 네. 그러면서 얼굴도 이렇게 다 바꾼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이 가야 할 길이 저 푸른 빛이다 뭐 이런 의미. 요 회사도 제가 다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아니, 제가 오늘 기업들 얘기하면서 신상원 전문가의 히스토리를 다 제 자랑은 하네요. 나중에 하고 너무 자랑처럼 보이니까 이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요 93년에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하고 뉴 CI를 만든 93년, 95년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미국의 리피커트 앤 머서라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만든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물론 사업의 확장도 있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체질을 바꾸면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든 임직원들이 으쌰으쌰가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 아주 좋은 사례가 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아주 지금 안 좋죠. 네. 근데 지금 삼성이 바뀔 때가 됐죠. 그렇다고 바꾸는 게 지금 이 이미지가 확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마침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10월 달에 이제 정식으로 됐죠. 네. 거리낌이 없어요. 사법 리스크도 많이 없어져 버리고 또 정부가 새로 시작하니까 그런 부담도 없고 그러면서 잘 보시면 로고에서 이 타원이 없어지고 삼성만 남았어요. 글씨만. 이것도 얼굴을 바꾸는 작업에 속합니다. 예. 그럼 이렇다면 이게 뭐냐면 삼성은 이제 이재용의 삼성이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고 또 왜 그러면 얼굴을 더 이쁘게 안 하냐? 그거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삼성은 이제는 파워브랜드,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그 파워브랜드 순위에서 항상 있잖아요. 네. 뭐 10위권에도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삼성은 삼성이잖아. 나야, 삼성이야.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이재용 자부심과 회장이 자신감. 내 시대를 열겠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잘 보면 프랑크푸르트 선언할 때 삼성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네.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재용 회장 왔고 바뀌었고 업황도 부진하죠? 요거 좀 닮아 네. 있네요. 이러면 이제 뭔가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이름과 외관을 바꾼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나왔던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그 기업들의 사례를 보니까 더욱더 체감이 많이 좀 되네요. 이런 점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